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중프로야구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수원 KT와 그 LG 트윈스의 그 4차전 경기, 4차전 경기가 4시간 10분에 대접전 11회 말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은 수원 KT가 벼랑 끝에서 결국 벗어나가지고요. 3차전에서는 5대6으로 졌는데 4차전에서는 11회 말까지 해가지고 또 6대5로 이겼어. 한 점 차 승부로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준프로야구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전 3선승제 준프로야구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팀이 거의 100%그 프로야구에 진출했는데, 자, 수원 KT가 결국은 그 4차전에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그 6대5 한 점 차로, 그 3차전에서는 한 점 차로 지고 결국은 4차전에서 한 점 차 6대5로 이겨서 내일 하루 쉬고 10월 11일 마지막 5차전을 그 잠실 야구장에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수원 KT의 그 이강철 감독이 어제 결국은 5대2로 한 점 차로 지면서 그 라인업을 완전히 그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그 김력 선수는 1번 타자, 2번 타자로 와서 3번 타자에 강성호 선수, 그 포수죠. 그다음에 역시 4번 타자는 강백호 선수, 그다음에 문상철, 황재균, 배정대, 오윤석, 심우준 선수. 그리고 어제 그 3차전에서 실책을 범했던 오지엘 선수를 라인업에서 제외시켰어요. 반면에 영경효 LG 트윈스 감독은 3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라인업의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고 이제 그 선발로 나왔던 그 손테이 쿠에파스 선수는 사이닝되온 안타 6개, 그 가운데는 홈런 2개를 맞았습니다. 볼넷 2구, 3실점했어요. 그러니까는 선발 투수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LG 트윈스의 앤스 선수도 4회 완화코치 던졌습니다만 안타 6개 맞고 홈런 하나 맞았어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4실점했단 말이죠. 2개의 사사구가 있었고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선발 투수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LG 트윈스가 좋았어요. 흐름이요. 그 2회 초에 그 김현수 선수의 홈런에서 박혜민 선수가 홈런 쳤어요. 백투백, 랑데브 홈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홈런 2개로 결국은 2회 초에 먼저 2점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2회 말에 LG 트윈스도 문상철 선수가 솔로 홈런 때려서 결국 1대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LG 트윈스가 4회 오지환 선수의 1루타와 문성수 선수의 그 적시타로 4회에 또 한 점 뽑아내서 결국은 3대1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4회 말에 강백호 선수의 안타와 황재균, 배정대, 오윤석 안타, 또 김민혁 선수 희생 프라이로 결국은 그 석점 뽑아내면서 4대2로 역전을 시켰어요. 쭉 이어갔습니다만 이어가다가 5회 말에 그 강백호 선수가 솔로 홈런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5대2로 5회 말까지 석점을 그 수원 KT가 앞서갔어요. 초반은 이 LG 트윈스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그 강백호 선수가 홈런 치면서 그 5대2가 됐습니다만, LG 트윈스가 작년에 그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은 수원 KT를 갖다가 첫 판을 지고 네 판을 이겨가지고 29년 만에 그 세 번째 그 우승을 차지한 그 저력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8회에 그 석점을 2점 뽑아냈어요. 2점을. 문보경 선수의 그 볼넷으로 진루하는데 그때 그 이 수원 KT의 장성우 포수가 실책을 해가지고 결국은 실책을 한 데다 거기다 김현 선수의 적시타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2점을 만회해가지고 5대5가 됐단 말이죠. 8회까지 5대5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1회까지 갑니다. 11회까지. 그 연장전은 15회까지 가요. 그런데 11회 말에 결국은
야, 11회 말루에 수원 KT가 찬스가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힘들게 심우준 선수가 2루 땅볼을 사실은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LG 트윈스의 수비가 서로 잡으려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이 결승점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수원 KT가 6대5로 극적으로 경기 이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음, 어, 경기까지 끌고 가게 된 겁니다. 참 제가 보면 3차전은 5대6으로 치고 4차전은 6대5로 이기고 4시간 10분의 대접전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내일 하루 10월 10일은 하루 휴식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11일 6시 반에 그 잠실야구장에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 플레이오프에는 지금 2위를 차지한 삼성 라이온즈가 기다리고 있죠. 14일부터 대구에서 이제 경기를 갖게 되겠는데, 야, 수원 KT가 5위 결정전에서 에이스 잡고,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에서 두산을 잡고 올라와서 첫 판을 또 이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수원 KT가 마지막 경기 이기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최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수원 KT의 투수가 마무리 투수가 박영현 선수예요. 4회 완아웃까지 이닝을요 마지막 퍼펙트로 해가지고 결국은 MVP상을 받게 됐고요. 강백호 선수가 역시 4번 타자한테 홈런도 있었습니다만 6타수 3안타 홈런 하나를 때렸다는 거 이런 점에서 아주 프로야구 가을 잔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중은 꽉꽉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팬들도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고 말이죠. 선수들 유니폼을 가져와서 유니폼 흔들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옛날 야구 팬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10월 11일 마지막 5차전에서 수원 KT냐, LG 트윈스냐,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팀끼리의 대결. 야, 지금 흐름으로 와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3차전에서는 6대5로 LG가 이겼다가 4차전에서는 또, 수원 KT가 또 한 점 차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10월 11일 마지막 5차전. 어떻게 보면 이 삼성 라이온즈는 좋아하겠죠. 왜냐면 5게임을 치르고 체력을 완전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야구 팬들은 하여튼 4시간 10분을 저도 중계 방송을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지루한 걸 한물 못 느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축구 그래도 오는 이 10일 저녁에 2020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배 B조 우리가 세 번째 경기 요르단과의 경기가 지금 10일 밤 11시에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경기장이 6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거의 일단 매진됐다고 그래요. 자, 오늘 전 세계가 떠났죠. 그리고 북아남아 서포터스들이 한 200명이 1박 2일로 해가지고 비행기표 그러고 숙박과 해가지고 100만 원씩 숙박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00명, 500명 정도 우리 교민들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북아남아 응원단과 함께 요르단전에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5일에 저는 8시에 용인에는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 팀 불러들어가고 4차전 경기 갈지 않습니까? 근데 표 예매를 했는데 축구협회라든가 또 홍명보 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감독을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축구협회가 정말 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은 감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의 일종인데 하여튼 이 홍명보 감독의 축구 팬들로부터 좋은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요. 지금도 하여튼 홍명 감독으로서는 말이죠. 요르단전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진다든가 경기 내용이 나쁠 경우에는요, 비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이 잘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요르단 경기, 그리고 이라크전에 예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초는 표가 안 팔릴 것이다 이러지만 거의 팔렸다고 해요. 매진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긴 뭐 한 2만 5천 명? 2만 6천 명인가 뭐, 그리고 이,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좁죠. 저도 거기를 가보질 못했는데, 이 여자 축구 대표팀에 A매치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A매치를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제부터 26명이 지금 안만에 모여가지고, 국내파 26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는 국내파 7명이고, 해외파가 19명이잖아요. 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발을 맞추고 시작했는데,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선수 주장, 역할을 김민재 선수에게 맡기네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 A매치에 65경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28살이고, 선배뭐 이재성 선수. 이재성 선수 독일, 마인츠에 뛰고 있는데, A매치 90경기, 이게, 출전을 했고요. 김성규 선수 81경기, 골키퍼. 황희찬 선수가 68경기. 황희찬 선수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올버햄프턴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고, 썩,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반면에 황인범 선수, 게다가 퇴노로 뛰는 황인범 선수는 9월에 선수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또 골도 넣고 그래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어깨 평가하더라고요. 자기는 황인범 선수를 잘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 같다. 이렇게 해서 황인범 선수가, 어, 굉장히 뭐 좋은 조건에, 어, 분위기 속에서 요르단전에 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튼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요르단과의 경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원정 경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갖다가 주장으로 3차전, 4차전 주장으로 내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일 모레 저녁 8시에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현지 시간은 오후 5시에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경기가 제일 최대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요르단전을 잘 치르고 그리고 15일에 이라크전을 아주 멋지게 정리만 된다면은 지금까지 비난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보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 제대로 이 밤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의 경우 요르단전에 패하게 되면은 홍명보 감독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쉬운 게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